연방 상원이 어제 국방수권 법안을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오전 연방 하원도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초당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이 근무 중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공식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 페이지를 삭제한 것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와 모닝 컨설트가 오늘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유색인종 당선자들만을 위한 연말 홀리데이 파티를 개최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시즌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진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9,000건 감소한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노동시장 아직 뜨겁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서비스가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아이폰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에이다 통역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한국 시간으로 14일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과학, 기술 그리고 공학 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종인 모델 3 기본형이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주는 $7,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말일까지 인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제 해외 자금 조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뉴욕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쉬 화장품 연말 특별 세일! R828 리프팅 크림 사시면 펩타이드 토너 미스트 무료 증정, 엑스퍼트 크림 세트 사시면 아이크림 세트에 샘플 가방 세트까지 증정, 참존 DAG 3종 세트, 한스킨 남성용 세트, 셀트리온 마스크팩, 여성 청결제 클렌저까지 모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핸드크림 세트, 바리 세트도 할인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상원이 국방수권 법안을 초당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오늘 오전 연방 하원도 이 법안을 표결에 붙여 초당적인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민주당의 좌익 코커스와 공화당의 강경 우파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국권수권법은 우려했던 내용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채 통과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채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2024 회계연도 국방 예산이 직전보다 3%포인트 늘어난 8,860억 달러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연방 하원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방 수권 법안을 상정해 찬성 310표, 반대 118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45명이, 공화당에서는 73명이 각각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법안은 어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가결됨에 따라 입법 절차를 사실상 마쳤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면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국방 수권 법안은 병사 월급 5.2% 인상, 중국 억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관련 예산 115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8억 달러 등의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법안에는 또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의 효력을 내년 4월 1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국이 외국인의 통화, 문자메시지, 메신저, 이메일 등 통신 내용을 구글, 애플과 같은 미 정보기술 기업에서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법안에는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현재와 같은 약 28,500명으로 유지하고 한미 정상이 지난 4월에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 이양 문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는 국방부의 낙태 지원 금지 등 이른바 워크를 제외한 국방 수권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하원 조율을 거쳐 마련된 최종 단일안에서 이런 내용은 빠졌습니다. 워크는 진보 어젠다를 통칭합니다. 공화당 강경파가 이에 반발해 의사규칙을 수정하고 의결 종족수를 통상적인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 찬성으로 변경했지만 찬성표가 이 기준을 넘겨 상하원 합의안대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 강경파인 칩 로이 의원은 하원에서 군의 방향을 사회공학에서 멀어지도록 변경하지 않는 이 법안을 지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말했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전했습니다. 극보수 성향의 자유 코커스 소속 앤디 해리스 하원 의원은 성명에서 국방 수권 법안은 국방과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국내 트랜스젠더 수술에 자금을 지원하고 군 기지에서 드래그 퀸 쇼를 허용한다며 지적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윤채영입니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공무원이 근무 중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공식 시간을 자세히 설명한 페이지를 삭제한 것에 대해 공화당이 주도하는 조사를 이끌고 있다고 뉴스맥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인사관리처는 연방노조 활동에 얼마나 많은 납세자들의 돈을 지출했는지 설명하는 페이지를 조용히 삭제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보고서에서 인사관리처는 1억 3,500만 달러의 납세자 자금이 해당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처는 1998년부터 발행된 이 보고서의 제공을 중단했는데 블랙번과 9명의 공화당 동료 의원들은 목요일에 OPM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10년 넘게 연방기관 직원들이 사용한 공식 시간을 기록한 페이지를 웹사이트에서 삭제하기로 한 인사관리처의 결정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서한에서 2019년에만 260만 시간이 부여된 업무 대신 노조 활동에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랙번 의원은 서한에서 2013년부터 여러 행정부에서 제공해온 이 웹페이지는 연방 공무원 인력에 대한 의회의 감독에 매우 중요하다며 또한 이 행정부 하에서 OPM이 1998년부터 발행해온 공식 시간 보고서 작성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우려스럽다고 썼습니다. 9명의 연방 상원의원들은 키란 아후자 인사관리처 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내년 1월 14일까지 질문에 답변해달라며 공식 시간 보고서 웹페이지가 왜 제거됐고 언제 다시 발표할 것인지 등 4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블룸버그 모닝컨설트가 오늘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7개 경합주 모두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평균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개 주들 중에서 2곳은 오차 범위를 넘어서며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이 7개 경합주 모두에서 트럼프에게 뒤처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홍성구 기자가 해설해드립니다. 매번 여론조사가 나올 때마다 일희일비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드려오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블룸버그하고요, 모닝컨설트가 조사를 한 것인데 아시다시피 살짝 좌편향 여론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바이든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런데 처음으로 바이든이 경합주 7곳 모두에서 트럼프한테 지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화면에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7개 주의 전체 합산을 놓고 이야기하면은 트럼프가 47% 그리고 바이든이 42%, 5%포인트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7개 주가 어디냐 보면은 이제 애리조나부터 시작을 하죠. 애리조나주가 있고 미시간,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조지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트럼프가 앞섰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길 것이 확실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머지 애리조나나 미시간이나 네바다,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런 곳들은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확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 유리한 고지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여론조사가 이것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희 웹사이트에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의 기사에서 클릭을 하시면 링크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블룸버그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늘 기사를 내놓은 것이죠. December 14. 그런데 제목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iden forgave billions in students' debt. Poll shows it's not enough for Generation Z.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 학생들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 줬는데 수십억 달러를 탕감을 해 줬는데 그런데 정작 그 돈을 탕감받은 제너레이션 Z세대는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돈 학자금 탕감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 지지 안 한다라고 마치 Z세대를 탓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목을 뽑아놓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겼다 졌다 이런 얘기를 아예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제너레이션 G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부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덜하고 있는가 뭐냐 하면은요. 학자금에 대해서 지금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런데 생각 외로요.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43%나 나온 겁니다. 도대체 제너레이션 Z는 바이든한테 뭘 기대했던 것일까요? 엄청난 학자금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해주지 말라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주었는데 이게 젊은이들한테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2024년 11월 선거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오늘이라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뽑겠느냐 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건 이제 양자 대결인 거죠. 양자 구도에서는 지금 전체 스윙 스테이츠,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아리조나, 조지아, 미시건,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 7개 전체 경합주들 합산을 내서 통계를 내면 트럼프가 47%, 바이든이 42% 이렇게 나오죠. 애리조나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4%포인트 앞서는 거로 나왔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마진 오브 에러가 4%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6% 차이가 난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막대 이렇게 박스로 표시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그 오차 범위인데 이 오차 범위가 지금 벗어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시간주에서도 오차 범위가 겹치는 것으로 보니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거고요. 네바다주에서도 3% 앞서고 노스캐롤라이나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뚝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과 9%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가장 트럼프가 앞서는 주로 지금 나오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2% 차이인데 여기야말로 박빙승부를 보이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위스콘신 같은 경우엔 4% 차이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경합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7개 경합주 모두 다 해서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패하는 모습이 나온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의미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가? 경제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통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에도 그렇고 지금 가장 낮은 부분이 이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그 트럼프에 대해서 인정을 좀 안 하는 이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못한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둘 다 경제에 대해서는 꽝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쪽 그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경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세대별로도 이야기할 때 베이비 부머 세대가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경제를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제너레이션 Z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에 대해서 그렇게 경제를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제 오히려 바이든에 대한 경제 정책은 지금 지지율이 Z세대에서는 더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경제 정책이 지금 트럼프를 좀 지지율이 올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인데 유독 딱 한 집단에서 뭐냐면 흑인 유권자죠. 흑인 유권자 집단에서만 바이든이 경제를 트럼프보다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만 유일하게 그렇고요. 나머지 모든 표본 집단들이 전부 다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경제 정책이 좋았던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흑인 인구 집단에서는 바이든을 더 인정을 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략 힌트가 있죠. 바이든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다라는 점, 그것이 이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내려가 보면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How likely are you, if at all, consider voting for presidential candidate from new political party that is an alternative to the Republican Party or Democratic Party?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이라든가 민주당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당이라고 하면 뭐 기존의 녹색당이라든가 아니면 무소속 후보로 나오는 대선 후보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대선 후보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투표하겠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바이든 이외에 다른 후보한테 투표하겠니? 라고 물어본 것인데 전체 스윙 스테이트의 13%, 제3자한테 투표할래가 13%죠. 무조건 트럼프, 바이든 말고 다른 사람한테 투표할래. 이게 이제 13%라고 볼 수 있고요. somewhat likely, 요게 대략 한 20몇 프로 정도 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요 숫자까지 다 합친다고 해도 전체의 과반수가 안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트럼프한테 찍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숫자가 오히려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결코 작은 숫자로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신기한 건 뭐냐면 트럼프나 바이든이 아닌 제3자한테 투표할래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표본 집단이 제너레이션 Z, 그리고 그 다음이 흑인 인구층, 유권자층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 트럼프도 싫고 바이든도 싫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20%는 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전체 여론을 이렇게 막 흔들 정도의 어떤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여론조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현상이지만 양자 구도가 아니라 다자 구도로 넘어가게 되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트럼프의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그 모닝 컨설트에서 한 여론조사에도 지금 다자 구도의 설문조사를 안 한 이유가 결국 그 결과가 바이든한테 좋지 않을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설문을 안 했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밑바닥으로 점점 떨어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아닌 제3의 카드를 이야기하자라는 이야기도 요즘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지금 얘기들이 좀 그렇게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들이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금 나서서 바이든을 어느 정도는 좀 감싸주고 있는 혹은 관망하고 있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헌터 바이든이 지금 정식으로 이제 기소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헌터 바이든이 기소가 되고 의회 증언을 하고 또 이제 바이든 탄핵 조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고 이 위험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지금 논개가 되어서 지금 트럼프를 끌어안고 둘 다 동반 탈퇴하는 방법으로 가야 할 것인데 과연 트럼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정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관건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계속 지켜보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좌편향 언론조차도 이제는 바이든이 트럼프한테 밀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라는 것.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염려하고 온 부분이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있죠. 두 가지를 염려를 하는데 하나는 늘 해오던 염려였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이죠. 2024년에는 과연 부정선거가 없을까? 5만 가지 방법으로 선거를 좀 혼란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하는 이제 이슈가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떠오르고 있는 음모론 같이 떠오르고 있는 이야기인데 트럼프 암살론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다른 전직 대통령들처럼 암살 타겟이 되는 것 아니냐. 실제로 트럼프를 암살하기 위한 용병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공고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예전보다는 더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올바로 서야 이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고요. 그래야 대한민국도 편하고 전 세계가 다 편해집니다. 모든 분들이 그 점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미셸 우 보스턴 시장이 유색인종 당선자들만을 위한 연말 홀리데이 파티를 개최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보스턴 최초의 유색인종 여성이자 아시아계 시장인 그녀는 시의회 관련 담당자인 데니스 도산토스가 모든 시의원들에게 파티 초대장을 보낸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보스턴 시의회는 6명의 소수계 의원과 7명의 백인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초대장을 받은 백인 의원들은 약 15분 후에 모두 초대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토스는 시의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실수로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제 이메일이 불쾌감을 주거나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면 사과드린다며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WCVB에 따르면 우 시장은 나는 매사추세츠주 각급 정부의 유색인종 선출직 공무원을 대표하는 모임의 일원으로 활동해 왔다면서 1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그룹은 사람들이 축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주최자를 교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자신의 행동을 옹호했습니다. 우 시장은 모든 출직 공직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다른 모임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파티 소식이 알려지자 뉴잉글랜드 주민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뉴잉글랜드 라디오 진행자 하위카는 X에서 우 시장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고 있지 않다며 그녀는 오늘 밤 화이트 와인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흰살 닭고기도 파크맨 하우스 파티에 창백한 얼굴은 초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보수농객 로드 드러허는 X에 보스턴에서는 백인이면 시장의 연말 파티에 참석할 수 없다면서 미국인들은 언제까지 이런 좌파 인종차별을 용인해야 하는가 라고 썼습니다. 추수감사절 시즌 대규모 할인 행사가 이어진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연방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11월 소매 판매는 7,057억 달러로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11월 0.1%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추수감사절 연휴 할인 기간을 맞아 자동차와 가구 등 내구재 소매가 늘었습니다. 또 의류, 액세서리 판매가 0.6% 늘었고 스포츠용품, 취미, 악기, 도서 판매도 전월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유가 하락 영향으로 휘발유 판매가 줄었지만 전체 소매 판매 증가를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인 사이버 먼데이까지 대형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이 소매 판매는 9월까지 예상 밖 호조를 이어오며 굳건하게 경기를 뒷받침해왔으나 10월 들어선 소비를 압박하는 요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7개월 만에 하락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장기화와 대출 연체율 증가, 가계저축 소진, 학자금 대출 상환 개시 등을 이유로 연말부터 미국 소비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해왔습니다. 그러나 11월 지표가 예상을 뒤엎고 반등함에 따라 연말 크리스마스 연휴 대목을 앞둔 미국 소비가 호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전보다 19,000건 감소한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2천 건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이후 내림세를 보이다가 9월 중순 이후 20만 건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7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4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 실직자 중 일자리를 새로 구한 이들이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는 10월 들어 상승 추세를 나타내며 노동시장 초과 수요 완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노동시장 과열이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고용 관련 지표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생성 인공지능 기술을 바탕으로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통역하는 서비스가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아이폰 통화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아이다 통역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한국 시간으로 14일 밝혔습니다. 통역콜 아이콘을 누르면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중 원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화 연결 시 수신자에게 잠시만요, 지금부터 통역을 위해 통화 내용이 번역기로 전달됩니다 라는 안내가 전달된 뒤 실시간 통역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내에서 전화 애플리케이션 중 실시간 통역을 제공하는 첫 사례로 SK텔레콤 아이폰 사용자라면 인공지능 비서 A.DOT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회사는 한국어가 서툰 한국 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용훈 SK텔레콤 AA 서비스 사업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언어를 확대 지원하는 등 A.DOT이 인공지능 개인 비서로 고도화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전자도 최근 온 디바이스 AI를 탑재하는 갤럭시 스마트폰부터 실시간 통역 통화 AI 라이브 통역콜 기능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통역 기능 활용을 위해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통화 내용이 클라우드 등 외부로 새지 않아 보안 측면에서도 안전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실시간 통역 전화는 세계에서 처음 출시되는데 이르면 내년 1월 공개될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탑재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 본사가 있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과학 기술 또 공학 교육에 중점을 둔 대학 설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머스크가 설립한 자선단체인 더 파운데이션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세금 면제 신청서를 조세 당국에 제출했습니다. 이 신청서는 지난해 10월 제출돼 올해 3월 승인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신청서 내용에 따르면 이 새로운 교육기관은 머스크가 기부한 약 1억 달러의 기금으로 설립되며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중점을 둔 교육을 초등, 중등학교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신청서에는 또 궁극적으로 최고 수준의 교육에 헌신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운영을 확대하고자 한다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아울러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채용하고 전통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시뮬레이션과 사례 연구, 제작, 설계, 프로젝트 등 실무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해 하반기 22억 달러 상당의 테슬라 주식을 자신이 소유한 머스크 재단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 재단의 최근 세금 신고서에 따르면 이 재단은 새 자선단체인 더 파운데이션에 1억 달러를 기부한 것과 함께 재난구호 단체인 월드 센트럴 키친과 비영리 교육단체인 칸 아카데미 등에도 기부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차종인 모델 3 기본형이 내년부터 미국 정부가 주는 7,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화요일 자사의 웹사이트에 새로운 IRA 지침에 대한 현재의 관점을 토대로 하면 모델 3의 후륜 구동과 모델 3 롱레인지에 대한 세금 공제는 올해 12월 31일에 종료된다며 전액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차량을 인도받아야 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모델 3 외에 다른 모델들의 세금 공제 혜택 축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내년부터 모델 3의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은 중국산 배터리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생산하는 모델 3와 모델 Y 일부 차종에 중국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배터리를 공급받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테슬라의 성장을 이끈 보급형 모델의 보조금 혜택이 사라짐에 따라 테슬라는 시장 수요 확대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테슬라의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기차 전문 매체인 인사이드 EV는 어제 관련 기사에서 테슬라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격을 더 인하할 수도 있지만 투자자들은 이미 이런 변화가 이익 마진을 줄일 것으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제 해외 자금 조달 활동에 거점 역할을 할 미국 뉴욕 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사무소는 정책 모기지 공급을 위한 자금 조달 지원, 해외 투자자 유치,
글로벌 투자기관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한 북미 지역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환석 주택금융공사 부사장은 이날 뉴욕 맨하탄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뉴욕 사무소를 통해 북미 지역에서 주택금융공사 채권 등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부사장은 미 주택담보대출 보증 전문기관인 지니메이의 샘 발데르데 부사장을 만나 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공사는 전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이너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4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